트와이스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데뷔를 한 나연이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정국이와 찰리푸스의 컬래버레이션, 에스파의 세계관 스토리 공개와 신곡 선공개 등 많은 아이돌들이 컴백하여 보고 들을 것이 넘쳐났던 6월 넷째 주의 K-팝. 하지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콘서트 논란이나 1세대 아이돌 옥주현에 대한 논란 등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 K-팝 아이돌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6월 넷째 주를 뜨겁게 한 K-팝 뉴스 탑 7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김가람 활동 재개? 지난달 활동을 중지했던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일본의 음악방송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CDTV 공식 트위터에는 르세라핌의 음악방송 출연을 알리며 수록곡 블루프레임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에는 활동을 중지했다는 김가람의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CDTV는 최근 김가람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트위터의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5월에 촬영한 것으로 르세라핌 멤버 6명이 촬영에 참가했다. 최근 김가람은 일본의 잡지 논노 표지에 르세라핌 멤버들과 함께 등장하며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이브 측은 논노 매거진 화보는 지난 4월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며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가람은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중지한 상태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르세라핌 멤버 6명의 친필 사인 앨범을 근거로 회사에서 연습을 하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지내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죠. 앞으로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 한국의 AKB 그룹? 무려 24인조 대규모 걸그룹을 예고하며 관심을 받은 트리플 S. 이달의 소녀를 제작한 제작자가 참여하여 현재 4번째 멤버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방과후 설렘 티저 영상의 주인공이자 인기 참가자였던 지우와 보니아니의 마지막 칸이이자 과거 케플러 예서, 클라시 형서와 함께 버스터즈의 멤버였던 채연이가 합류해 놀라움을 주었죠.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트리플 S의 운영 방침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바로 팬들이 멤버를 구성하고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 트리플 S 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활용하여 포토카드를 구매한 팬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투표권으로 멤버의 구성이나 활동 일정 등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즉, 선발된 24인의 멤버들이 모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투표에 의해 활동 선발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AKB 그룹이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룹의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데뷔 이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중입니다. 아직 24명 중 4명의 멤버만 발표된 상황.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트리플 S가 운영되든 간에 꿈을 가지고 도전한 소녀들의 마음과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위 에스파 세계관 넥스트 레벨. 드디어 에스파의 세계관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 SM컬처 유니버스의 에스파 스토리 2와 넥스트 레벨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바타 아이와 연결이 끊기는 싱크아웃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파 멤버들이 나이비스의 도움으로 광야에 나가 환각 퀘스트를 경험하고 이겨낸다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에스파의 뮤직비디오 넥스트 레벨과 세비지의 중간까지만 진행된 스토리에 팬들은 세비지의 뮤직비디오 마지막처럼 어떻게 블랙맘바를 혼내줄지 더욱 궁금해하는 중인데요. 이런 궁금증은 7월 8일 컴백할 에스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걸스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코첼라에서 처음 공개되었던 영어 싱글 Life's Too Short가 뮤직비디오로 공개되었죠. 따뜻함이 느껴지는 노래와 멤버들의 밝고 예쁜 비주얼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내 얼굴을 보면서는 절대 꺼내지도 못할 의미 없는 말들. 넌 마치 복음처럼 대단하게 말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런 말들에 낭비할 시간도 없지. 어떤 사람들은 비열하게 휴대전화 화면 뒤에 숨어있지만 우린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갈 것 등의 노랫말로 악플러들에 대한 에스파만의 당찬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쏟아지는 에스파 컴백과 관련된 많은 떡밥들에 팬들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겠네요. 4위 수우파 콘서트에 스맨파 출연?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엠넷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단체 콘서트를 엽니다. 당연히 티켓팅이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방영 예정인 스트리트 맨 파이터의 크루들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많은 수우파 팬들이 스페셜 게스트 출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콘서트 예매 전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게스트 출연 사항을 티켓 발송 시기에 언론 보도로 알려 소비자를 기망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 소비자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에 소비자
구독자를 이용하려고 한 점을 이유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수우파 팬들의 이런 요구에 엠넷은 스맨파 크루들은 수우파 공연 시간을 할애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연 중간 인터미션 시간에 출연한다는 것으로 공연 내용에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터파크 예매 페이지에는 본 공연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8크루의 무대 150분과 인터미션 2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미션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스트릿 맨파이터 8크루의 무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로 고지되어 있죠. 사전에 공지가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공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 12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공연을 보러 가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팬들은 그 20분도 수우파 크루들을 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많은 수우파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엠넷에 합당한 피드백과 개선 사항이 있을 때까지 보이콧을 선언하고 콘서트 전액 환불, 수수료 포함, 요구 및 각종 대응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3위, 옥주영 캐스팅 의혹. 이제는 뮤지컬계의 인기 스타가 된 1세대 아이돌 핑클의 옥주연이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 캐스팅에 대한 개입 의혹을 받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0년간 많은 스타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한 엘리자벳의 캐스팅은 뮤지컬 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옥주연과 함께 더블 캐스팅된 배우가 예전에 엘리자벳을 했던 배우가 아닌 옥주연과 절친한 관계의 배우가 캐스팅되며 의혹의 목소리가 생겨났죠. 거기에 한 뮤지컬 배우가 아사리파는 옛말이다, 이젠 옥장판이다 라는 SNS를 올리며 크게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옥주연은 수백억의 돈이 드는 프로젝트를 총괄할 권한은 오직 제작사에만 있다 라고 해명하며 SNS를 올린 배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오자 대한민국의 1세대 뮤지컬 배우 및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통탄하는 장문의 글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며 스태프는 모든 배우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제작사는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배우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제작사에서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새로운 배우들과 지난 시즌 출연자를 포함하여 원작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캐스팅되었다고 해명했죠. 라이선스 뮤지컬의 특성상 모두 원작사의 최종 승인 없이는 캐스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옥주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계속되었고 결국 옥주연은 사과문을 올림과 동시에 동료 배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제작사도 한 번 더 캐스팅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입장문을 내었고 옥주연은 동료 배우와 통화하여 오해를 풀며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기념 공연이 시작부터 먹구름이 낀 것이 안타깝네요. 2위, 방탄소년단 정국 특급 컬래버.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찰리 푸스의 협업곡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4일 발매된 레프트 앤 라이트는 발매하자마자 방탄소년단다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무려 93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뮤직비디오는 공개 12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이 되었는데요. 활기차고 펑키한 감성이 돋보이는 팝 장르의 곡에 감미로운 음색을 가진 정국과 찰리 푸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홀린 듯합니다. 거기에 뮤직비디오의 내용도 재미있었는데요. 그런 의미로 찍은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정국에게 빠진 찰리 푸스가 입덕 부정기를 겪는 듯한 모습이었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자마자 전보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방탄소년단, 오히려 더욱 보고 들을 노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1위, 트와이스 나연 솔로 데뷔.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가 드디어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고유 나연이라는 별명에 맞게 트와이스 멤버 중 솔로로 데뷔한 첫 타자가 되었는데요. 나연이의 매력처럼 팝팝 튀는 타이틀곡 팝으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여주었죠. 트와이스의 첫 솔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만큼 성적 또한 엄청났습니다. 앨범의 선 주문량만 무려 50만 장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미니 앨범의 수록곡들도 많은 호평을 받는 중이죠. 특히 나연이 단독 작사했다는 All or Nothing은 미니 앨범의 제목 I'm 나연처럼 나연이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솔로 앨범을 준비하며 멤버들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하죠. 그러나 팬들의 함성과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팬들도 나연이의 앨범으로 힘과 에너지를 얻을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는 나연이를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도 역시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나연이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6월 넷째 주에 다양한 K-팝 소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은 K-팝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밌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와리와리님의 사연입니다. 네,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두유람님 영상 중 엠넷이 빼버린 전설의 춤꾼이라는 영상의 썸네일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클릭하고 저는 최현준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죠.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최현준
최현준이라는 사람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살아온 15년이 손해보는 느낌이었어요. 또 저번 중간고사 때 진짜 공부 안 될 때마다 책상 앞에 최현준 포카 붙여놓고 펜을 잡으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집중 잘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전교 4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TMI가 섞여있긴 했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시간 괜찮으시면 최현준 교환일기 직캠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때 연준이 영상은 만들게 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당시 마마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준이가 스페셜 무대 썸네일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약간 화나는 마음에 나라도 더 응원해야겠다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덕분에 또 한 분의 모아님을 만나고 중간고사에도 도움이 돼서 전교 40등 안에 들어갔다니 왠지 더 뿌듯해지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와리와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덕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면서 재밌었던 순간, 내 아이돌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